자, 그래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발 라이프 사이클 관점으로 해서 요구 공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제 잠깐 일반적인 것들 좀 설명을 좀 했고요. 다음은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잠깐 설명하고, 이 안전 요구 사항을 명세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 뭐 여기서 세이프티를 빼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그냥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안전 요구사항이라는 게 뭘까? 소프트웨어 잠재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요구되는 전반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 위험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식별된 소프트웨어 위험원을 제거하거나 해당 위험부터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출한다. 그리고 안전무결성 수준 결정을 통해 평가될 안전무결성 수준은 대상 소프트웨어 각 안전요구사항에 할당되어서 해당 요구사항 구현에 있어서 필요한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용된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크게 안전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 잠재된 위험을 최소화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식별되는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전요구사항은 크게 보면은 위험원 분석 결과, 그래서 잠재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서 요구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위험원 분석 결과를 통해서 위험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위험원을 제거하기 위한 이제 이런 요구사항으로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안전 무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또 다시 좀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얼만큼 안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약간 확률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 시스템은 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안전해야 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무결성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도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으로 식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 요구사항은 그 나사의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SR, 또 GSSR, MSSR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CSSR이라고 하는 건 이제 Contributing Software Safety Requirement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안전에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 기능 중에 있어서 이 기능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잘못 동작하면은 상당히 시스템에 위험한 상황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위험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피해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피해를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는 이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리콜 그 사례를 보면 TPMS에 보면은 자동차 타이어의 이제 공기압을 측정하는 이제 센서가 있고, 그 센서를 통해서 측정한 값을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 이제 그 전파를 통해서 무선 전파를 통해서 그 TPMS 시스템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센서가 잘못되거나 또는 그런 전달하는 이제 RF 기능이 잘못됐을 때 그런 값들이,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사용자한테 그 타이어 저하, 공합, 그 공기압이 저하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달을 못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운전자가 인지를 못하게 돼서 사고를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그 공기압을 측정하는 기능, 또 그런 기능을 실제로 어떤 전달하는 이런 기능, 그 과정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기능 같은 것들은 이제 이런 CSR이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안전 기능이라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GSSR, Generic Software Safety Requirement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안전 무결성이라고 하는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안전 무결성 수준에 따라서, 이 안전 무결성 수준이라는 게 그 시스템이 어느 수준으로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량적으로 약간 확률적으로 이제 표현한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 과정이라든가 설계 제약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안전한 어떤 코딩 표준이라든가 또 IS 26162 같은 또 이제 그런 글로벌 기능안전 표준 지난주에 설명했었던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서 이제 안전요구사항 명세하고 아키텍처 설계할 때 이런 안전 무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MSSR, Mitigating Software Safety Requirement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안전 기능 자체는 이 안전 기능 자체가 문제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노동작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잘못되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이 CSSR로 식별이 된다고 하는데 이 MSSR은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안전 기능이 있을 때 그 안전 기능이 실제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사전에 필터링하거나 또는 발생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저감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식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이런 MSSR 요구사항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게 나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의 주로 이제 입력 소스는 제가 이제 아까 위험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 또 그런 이제 어떤 뭐 안전 어떤 기준이라든가 표준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그래서 안전 무결성에 따라서 요구되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입력물로 받아서 이런 안전 요구사항을 식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외에 특히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안전 요구사항들을 이런 주요 소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거를 잠깐 사례를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레이저 용접 로봇에 대해서 기능 위험한 분석이라 해서 PHA라고 해서 펑셔널 하자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위험 분석을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을 이렇게 식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용접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련된 기능들에 대한 하자드,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다 식별을 하고 거기서 이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코즈 앤 임팩트,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오류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사전에 어떤 알람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게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식별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험 분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을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전 무결성 수준에 따른 요구사항을 안전 요구사항으로 식별을 할 수가 있는데 안전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인티그리티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안전 관련 시스템,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전 상태를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안전 기능을 구현하거나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시스템 위험 완화 조치에 협력해서 요구되는 안전 기능의 안전 무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을 이런 안전 관련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리콜 사례 설명했을 때 설명했었던 그런 예를 들어 TPMS 공기압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통합 그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넥스에 탑재되는 그래서 그 안전벨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착용했을 때 경고하는 어떤 그런 기능, 그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이제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쪽에서. 그래서 앞에서, 그리고 또 앞에서 그 레이저 용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능적으로 소프트웨어 처리해주는 기능들, 뭐 그 레이저 용접하는 그 로봇 용접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주변 작업자들한테
어떤 인명적인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런 것들도 이런 안전 관련 시스템, safety related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안전 무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스템이 명시된 기간 내에 주어진 조건에서 요구되는 안전기를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을 이제 안전 무결성을 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게 얼마만큼 안전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IEC 61508이라는 게 어떤 기능 안전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최상위 이제 표준이라고 지난주에 아마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동차 분야, 원자력, 의료, 철도 쪽에 안전에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61508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 파생된 제품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얘기를 지난주에. 그런데 이제 IS 2612는 자동차 쪽에 아까 기능 안전 시스템에 대한 이제 그 안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전 무결성에 대한 등급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61508 같은 경우에는 CL이라고 하는 게 안전 무결성 레벨, 그 Safety Integrity 레벨을 1, 2, 3, 4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동차 쪽에 안전 무결성, 오토모티브 쪽에 그 CL, Safety Integrity 레벨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차 쪽은 A, B, C, D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뭐 철도 같은 경우에는 1, 2, 3, 4 표현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준이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C 레벨 IC 같은 경우에는 4 레벨이 가장 높은 단계고 자동차 쪽에 오토모티브 C 같은 경우는 D 레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안전 무결성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고 제일 크리티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색깔로 봐서는 좀 진한 게 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옅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좀 표현이 약간 색깔이 좀 이게 반전이 되는데 이렇게 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등급에 따라서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도 안전 무결성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이라는 게 이 레벨에 따라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뭐 방법, 또 테크닉, 기법 또는 적용해야 될 규약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힐 레벨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제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진짜 필요한 기법들, 기능,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안전 무결성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요구되는 기준들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저기 테크니컬 메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CL 레벨에 따라서 그러니까 C레벨이 지금 1, 2, 3, 4가 있는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 이제 안전에 크리티컬한 이제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요구되는 이 설계를 할 때 적용해야 될 기법들을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요구사항들, 요건들을 이런 것들을 그 시스템의 제품의 실 레벨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R이라고 표현된 거는 recommendation 하는 거고 HR은 highly recommendation. N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none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사상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recommendation이라고 해서 이제 표준에서 recommendation이라고 해서 이게 뭐 아마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recommendation이 이제 뭐 권고한다는 뜻의 권고가 아니라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펄트를 디텍션하고 다이그노시스하는 그러니까 이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레벨 3, 4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하게 적용해야 되고 실투에서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건들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또 에러를 디텍팅하고 이 에러에 대한 부분들을 코렉팅하는, 조치하는 이런 코드 같은 경우도 뭐 실레벨 같은 경우에는 하이레벨. 사실은 실레벨 원서부터 다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외에 지금 뭐 다이버스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약간 이제 다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중화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 이런 뭐 그런 것들도 적용해야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적용해야 돼요. 안전 무결성 수준에 따른 이제 요건, 요구사항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일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아키텍처 설계할 때. 그래서 이게 안전 무결성 수준에 따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안전개발 생명주기에 있어서 뭐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에 좀 포커스된 안전 관련 시스템을 개발할 때 생명주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IS 26262라고 하는 부분이 자동차 분야의 안전한 시스템 뭐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TPMS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요구하는 위험 감소에 초점을 맞춰준 그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2612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요구되는 기술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까지는 소프트웨어 안전개발 생명 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했고요. 뭐 요구사항, 또 공학, 또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이런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고, 그러면 지금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자동차 쪽에 그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적용해야 될 그 안전요구사항, 안전표준이 이제 IS 26262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이제 했었고요. 또 이런 IS 26262라고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IC 61508이라고 하는 표준에 대해 파생이 된 자동차 어떤 특성에 따라서 파생된 표준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IS 26262에서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도 여기 지금 그 교재에 나와 있듯이 6.64부터 6.11까지 전반적인 그 라이프 사이클을 구성하고 있고, 이 라이프 사이클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생명주기하고 유사한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요구사항을 명세하고, 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또 소프트웨어 단위 설계와 이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현된 그 단위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단위 테스팅하고, 또 단위들을 통합을 해서 인티그레이션 통합을 하고 테스팅하는, 통합 테스팅하는 부분, 또 최종적으로는 그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확인, 이 부분 이렇게 지금 V 사이클을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되어 있고, 이번 시간에는 그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을 명세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하는데 적용해야 될, 고려해야 될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 소프트웨어를 아키텍처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최종적으로 이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까지 여기 지금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빠져 있는데, 아무튼 실제 그 프로세스별로 주요 활동들 그리고 관련된 만들어져야 될 산출물들이 일단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동차 부분의 그런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진행해야 될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또 그 중간중간 산출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서 아무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2616에서는 2616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지금 기본적인 요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런 그 요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관점에서의 그 세이프티 플랜, 안전 계획에 대한 뭐든지 이게 안전 관련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 활동, 플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활동들, 또 그 활동을 진행할 때 적용해야 될 인프라 관련된 툴들, 또 메솔로지 이런 부분들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P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테일러링. 그래서 이 테일러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뭐 이런 자동차 쪽의 어떤 제품 개발, 이거는 뭐 다른 시스템,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 개발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조정, 그 테일러링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보통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이게 어떤 R&D 관점에서의 어떤 구현 정도를 하고 타당성, 적용에 대한 또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준을 개발할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뭐 최종 양산까지 가서 제품을 개발을 해서 릴리즈하는 것까지 가야 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개발 단계라든가 활동 같은 것들을 일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쪽에 이런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피규어러블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이제 절차 적용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시스템이거나 아니면은 뭐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동작하는 작동하는 아까 TPMS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제품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차 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 유사한 시스템이 뭐 고급 차량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일반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아까 TPMS, 그다음에 뭐 그랜저에 들어가는 TPMS, 또는 뭐 아반떼 레벨에 들어가는 TPMS,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공기압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뭐 좀 고급 어떤 기능이라든가 약간 옵셔널하게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될 수가 있잖아요. 또는 뭐 그런 그 차량에 탑재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제조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수출한다 했을 때 수출 또는 내수, 국내에 사용하는 그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랑 또 이제 해외 수출을 위해서 뭐 북미 또는 저 아시아권 또 유럽 이런 데 따라서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표현해주는 어떤 그런 그 공기압의 단위라든가, 뭐 공기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PSI를 공통적으로 써서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경우에는 뭐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섭씨를 안 쓰죠. 이제 화씨를 쓰잖아요. 그 페런하이트를 쓰게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표출되는 것도 좀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제품을 하나로 개발하면서 그렇게 다양성을 갖고서 그런 제품을 릴리즈할 수 있도록 어떤 소프트 프로덕트 라인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적용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절차,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만 갖고 이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게 하드웨어랑 같이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 이제 기부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해서 제품이 딜리버리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른 그 영역하고의 어떤 인티그레이션, 그들 간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아니면 인티그레이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 뭐 기타 지금 개발 방법이라든가 도구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